이번 영상은 PG 얼리쉬드 건담 리뷰의 파트 2입니다. 파트 1의 프레임을 먼저 보고 오시면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PG 얼리쉬드 건담의 본체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프레임들을 전부 다 살펴봤잖아요. 이제 본체와 함께 이제 다른 등급과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이제 구판과 본격적인 비교도 한번 해봐야겠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혔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네요. 일단은 프로포션도 아무래도 많이 좀 세련되기도 했고, 디테일도 많이 좀 좋아지기도 했고요. 상당히 프레임 볼 때도 재미있었는데 외장 볼 때도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구판 PG와의 비교입니다. 1998년에 출시했고요. 2020년에 출시했습니다. 프레임 볼 때도 둘이 확 달라 보였는데 외장 다 씌워놓고 보니까 이번에도 매우 달라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던 게 일단 프로포션. 개인적으로 뭐랄까, 이 덩치가 되게 컸다고 느꼈었는데 굉장히 날렵해졌다라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일단은 허리 사이즈라든가 가슴 사이즈 같은 게 많이 달라졌고, 특히 옆에서 봤을 때가 매우 달라 보입니다. 옆에서 보고 알 수 있는 게 얇아졌다였어요. 굉장히 구판 같은 경우는 가슴이 앞으로 많이 나와 있기도 한데, 이제 얼리쉬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얄쌍해졌다라는 느낌과 발도 많이 작아졌네 라는 생각입니다. 발이 그냥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발 사이즈만 보더라도 굉장히 컸죠? 발을 맞대보니까 길이도 더 길고 특히나 두께가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뒷모습을 봤을 때는 백팩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 느껴졌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그 차이를 확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메탈릭으로 된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하고, 이 플라스틱 스티커 덕분에 좀 눈에 띄는 곳들이 더 생기기도 했다 보니까 확실히 둘의 차이가 확 느껴지는 부분이었고, 버니어 질감, 일반 플라스틱이었다면은 금속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 부분의 질감도 굉장히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둘이 같이 놓고 봤을 때는 또 각각의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퍼스트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제품별로 뭔가 또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참 재미있는 것 같네요. 자, 이번엔 등급이 있는 스케일별 퍼스트 건담을 모아봤습니다. SD, HG, 이쪽에 엔트리 그레이드가 사이에 생겼죠. 엔트리 그레이드, HG, UC, RG, MG 2.0, 3.0, 그리고 PG, 그리고 PG 얼리쉬드, 그리고 메가 사이즈. 사이즈만 생각해봤을 때 역시 메가 사이즈가 압도하네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PG 9판이라고 해도 이제 메가 사이즈 가슴 정도였으니까 스케일이 똑같다 보니까 키가 똑같은 거는 당연하겠죠. 얼리쉬드랑 일반 PG랑. 확실히 근데 이렇게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느껴지는 점은, 뭐랄까, 그동안의 발전? 2000년 전후로는 이 PG 스타일이 확실히 퍼스트 건담이 좀 흥행하던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 당시쯤에는 거의 이런 프로포션으로 나오기도 했거든요. 발도 좀 크기도 하고 각이 많이 져 있는 그런 형태가 주를 이루었는데, 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 MG 2.0처럼 뭔가 컨셉을 잡고 애니메이션 느낌의 컨셉을 잡고 나온 그런 퍼스트들도 많이 주를 이루게 됐죠. 그리고 건담 3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메가 사이즈라든가 RG 또는 MG 3.0에서 쓰인 이 디자인, 기본 출발은 같습니다. 얘네 셋이서는 디자인이 굳이 따지면 똑같아요. 그래서 1대1 건담이 세워지면서 그 디테일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게 메가 사이즈, 요 RG, MG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서 이제 HG, UC처럼 조금 더 이제 날렵해 보이는 느낌의 기존의 느낌을 지키면서 좀 더 애니메이션틱한 그 컬러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프로포션을 좀 더 이제 치중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SD, CS가 나오면서 SD의 방향 자체를 바꿔버리기도 했고, 엔트리 그레이드가 나오면서 확실히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지면서도 재미있네 같은 느낌의 퍼스트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그 끝에는 이제 지금 PG 얼리쉬드가 나오게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머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얼굴 디자인, 역시 좀 뭐랄까, 곡선과 직선을 잘 살렸다?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의 좀 샤프함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특히 머리 같은 경우는 구판이랑 비교를 한다면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일단 눈 주변의 사이즈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눈이 좀 더 날카로운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일단은 원래는 그냥 곡면으로 끝이었던 덕트 주변이 주변에 이제 외장이 분할되면서 조금 더 이제 각진 느낌을 더 주게 됐고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아이라인의 지금 검은색 부분은 이거 다 분할로 되어 있는 겁니다. 파츠가 안쪽에 파여 있어서 그림자를 이용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안쪽에 검은색 파츠를 활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페이스 슬립 같은 경우는 구판 피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먹선을 넣거나 도색을 했어야 하는데 페이스 슬릿이 얇게 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훨씬 자연스러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부분이 역시 발칸입니다. 헤드 발칸 부분에 금속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일 때의 질감과는 색깔도 전혀 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뒤통수, 머리 뒤쪽에도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패널 라인이 거의 없었죠. 거기다가 옆에는 회색으로 해서 파츠 분할을 또 해놨기 때문에 조금 더 색감도 즐길 수 있고 디테일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머리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마킹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지만 요 머리 뒤쪽에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는 디테일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프레임 때도 봤지만 목 안쪽으로 가동하는 실린더가 존재합니다. 해서 움직일 때마다 같이 따라서 움직여주는 그런 실린더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몸통, 여기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기존 피지 같은 경우는 이렇다 할 만한 패널 라인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딱 기본에 충실했다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쪽은 뭔가 이제 피규어를 보는 듯한 마치 그런 느낌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가슴 위쪽인데 뭐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한 마킹들 뭐 이런 건 상관없고 개인적으로 안쪽에 이 코팅된 프레임이 살짝씩 드러나는 이런 디테일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목 주변에 이 노란 색깔 부분도 지금 잘 보면은 완전 동일한 색깔까지는 아니에요. 또 이쪽 가운데 쪽이 좀 더 진하다는 느낌을 전 받았었거든요. 거기다가 디테일도 좀 많이 바뀌었죠. 굉장히 심심했어요. 원래라면은 이게 맞는 거죠? 굉장히 심심했는데 뭔가 층을 이룬 것 같은 그런 디테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덕트 부분 안쪽에 이제 애칭 스티커, 애칭 파츠가 보이면서 또 이제 안쪽에 살짝씩 반짝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애칭 파츠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비췄을 때 이 빛나는 이런 느낌이 진짜 또 매력이죠. 그리고 이제 프레임에 코팅 파츠를 썼기 때문에 살짝 드러나는 부분 위에다가 이제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한 부분, 허리 아래쪽에도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한 부분이 조금씩 보이죠. 그리고 여기 덕트처럼 뭔가 뚫려 있는데 여기도 안쪽에 애칭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프레임 허리 쪽에 있는 프레임, 코팅 파츠 위에 애칭 스티커와 플라스틱 스티커 붙였던 부분,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몸의 옆으로 가보면 여기도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초록 색깔 좌우에 붙게 되고요. 허리 보면 빨간색이 투톤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옆부분이 굉장히 진한 컬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리 뒤쪽, 이쪽도 약간의 테트론 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레프트 라이트라고 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에도 있어요. 앞에도 여기에 레프트 라이트 LR이 써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여기도 플라스틱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하나씩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 테트론 실을 이용한 마킹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코팅 파츠를 활용한 부분에 드러나는 부분이 또 보입니다.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참 좋았고 애칭 파츠, 애칭 스티커 드러나는 부분 사이사이에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 보이죠. 이런 부분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플랩을 가동하며 이제 버니어가 위로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존에는 딱 여기 걸리는 느낌이지만 확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윗부분에도 약간의 마킹이 들어갑니다. 잘 보면 빨간 색깔 마킹이 붙은 게 보이죠. 그리고 안쪽에 목 주변 프레임, 프레임 구경하는 재미도 살짝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빔사벨, 여기에 디테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패널 라인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잘 보면 투톤이에요. 여기는 회색이고 여기 화이트고 여기도 회색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3중 분할이 되어 있다. 디테일도 좋은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빔사벨 고정성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거든요. 양쪽 다 타이트하고
LED 빔사벨을 사용을 해도 튼튼해요. 흔들리는 거 따로 없이 양쪽 다 괜찮은데 몇몇 분들은 여기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팔 부분, 어깨 보도록 합시다. 어깨 바깥쪽에 애칭 스티커 사용된 부분이 보이죠? 여기가 정말 강렬하게 빛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제일 크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에 화이트 베이스의 마킹, 그리고 연방에 마킹이 붙게 되는데 역시나 이쪽 다 테트론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연방의 마킹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깨가 보면은 2등분 되어 있어요. 어깨 장갑이. 그래서 테트론실도 갈라져 있는 형태입니다. 직접 자르는 형태는 아니더라고요. 다행이에요. 그리고 플라스틱 스티커로 제가 프레임 때 이미 설명을 했지만 좌적 우녹으로 해서 이제 항법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컬러를 고증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 위쪽에도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저는 구판 PG 어깨도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특히나 이 윗부분이 참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요. 더군다나 평평한 게 아니라 좀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뒤쪽도 이제 라인으로 마킹이 들어갑니다. 회색깔 라인이 들어가고요. 반대쪽에는 연방의 마크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어깨 위쪽에 붙는 이 테트론실, 아래쪽까지 이렇게 꺾어서 붙이는데 보면 살짝 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아무래도 탄성이 좀 있다 보니까 끝 라인이 잘 안 붙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꽉 눌러줘야 되는데 계속 뜨더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면 살짝 떠 있어요, 지금. 이거 꾹꾹 눌러서 다시 붙여도 뜨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팔 부분, 팔도 이제 외장이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이 좀 더 그레이 컬러죠. 좀 더 진한 컬러고 마킹 붙게 되고, 앞쪽도 투톤으로 되어 있는 부분 존재합니다. 마킹도 붙게 되고요. 뒤쪽은 뭐 그냥 심플 그 자체고. 그리고 관절들에 보면 코팅 파츠가 사용이 돼요. 해서 은색으로 반짝거리게 메탈릭 코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 위에 마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좀 불만입니다. 기왕이면 코팅 위에는 마킹하지 말지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관절 부분에는 이제 금색으로 코팅된 게 프레임에서 드러나게 되고요. 팔도 보면은 살짝 프레임이 드러난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코팅 파츠가 드러나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라인으로 마킹들 팔 앞쪽, 옆쪽, 뒤쪽에도 다 마킹이 붙게 됩니다. 거기다가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존재하죠. 팔의 중간은 코팅 파츠와 함께 회색이지만 테두리 부분은 여기는 화이트죠. 그리고 디테일이 좌우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지가 않더라고요. 해서 디테일도 볼만했고 내부 디테일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바깥쪽이랑 다르게 생겼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프레임 때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고정손만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의 마디마디가 코팅된 게 드러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형태지만 이제 고정손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판에도 있던 이런 전지가동손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기왕에 해줄 거면 가동손도 같이 넣어주지 라는 입장이라, 그럼 뭐 고정손이 싫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는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그리고 골반입니다. 골반도 투톤으로 분할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위에는 회색이고 가운데 회색이고 주변은 또 흰색이고, 스커트 부분도 안쪽은 회색이지만 바깥쪽은 흰색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옐로 부분도 투톤으로 되어 있죠. 안쪽은 좀 진한 컬러지만 바깥은 좀 이렇게 좀 밝은 컬러로 되어 있고, 역시 여기도 애칭 스티커가 눈에 띄죠. 이렇게 프레임에 붙어있는 애칭 스티커 반짝입니다. 거기다가 빨간색 포인트로 해서 이제 플라스틱 스티커를 앞뒤로 전부 다 붙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커트에 붙는 마킹은 앞뒤가 똑같더라고요. 노란색 위에 하나 붙고 밑에 회색에 하나 붙는데 뒤쪽도 똑같아요. 애초에 파츠를 같은 걸 쓰더라고요. 앞뒤 구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도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앞이나 뒤보다는 좀 심플한 그런 모습이죠. 프레임이 살짝 드러나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심플하다는 느낌. 자, 다음은 다리. 먼저 허벅지부터 봅시다. 허벅지가 기본적으로는 좌우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치만 왼쪽 다리에만 이렇게 마킹이, 라인 마킹이 더 붙게 됩니다. 앞쪽, 안쪽, 옆쪽, 바깥쪽이다, 뒤쪽이다 전부 다 라인이 추가로 붙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라인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더 멋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해치 부분에도 이렇게 마킹을 또 붙이게 되어 있고요.
잘 보면은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 드러난 부분, 코팅된 파츠가 드러난 부분이 보이고요. 사이드에서 봤을 때 뒤쪽은 회색이지만 앞쪽은 흰색인 또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절 뒤쪽에 이렇게 코팅 파츠가 들어가 있는 부분, 아까 팔꿈치 쪽이랑 똑같죠? 예, 이렇게 코팅 파츠 메탈릭으로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이쪽 위에도 마킹을 붙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왜 붙였을까? 아무튼 그 외에도 코팅 파츠 드러난 부분이라든가 무릎 외장, 야 이것도 멋져요. 개인적으로 투톤 분할이 정말 이쁘게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 스티커를 이용한 이제 항법 등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이트 베이스의 마킹이라든가 연방의 마킹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종아리 쪽도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테두리 부분이 하얀색이죠. 안쪽에는 이제 플라스틱 스티커와 함께 이제 회색으로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놓치기 쉬운데 여기 회색 모양 여기도 마킹입니다. 이것도 이제 테트론실로 부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 뒤쪽 당장이라도 뭔가 NTD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디스트로이 모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뭔가 많이 갈라져 있는 그런 느낌의 종아리입니다. 뒤쪽에 플라스틱 스티커 하나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킹 조금씩 사용을 하고요. 진짜 여기는 디테일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라인이 잘 이어져 있는 느낌이라든가 참 멋집니다. 그리고 무릎 옆에 보면 덕트 있죠. 여기도 애칭 스티커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안쪽이 빛나는 게 보이죠? 역시 애칭의 매력은 이런 겁니다. 은은하게 드러나는 이런 매력. 그리고 다리 아래쪽으로는 좀 심플한 편이긴 한데 역시 뒤쪽으로 파츠가 분할되어 있으면서 뒤쪽에 마킹이 좀 더 추가되는, 거기다가 해치에다가 코팅 파츠가 살짝 드러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빨간색 큰 부분, 여기는 플라스틱 스티커를 사용을 합니다. 허리의 빨간색도 투톤이었다면 발의 빨간색도 투톤입니다. 밝은 컬러와 어두운 컬러 두 가지 분할되어 있는 부분, 바깥에서 봤을 때도 가운데 거는 분할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발바닥은 빨간색으로 약간 외장을 씌워 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발바닥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게 구판이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 나요. 진짜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자, 그럼 가동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부분, 아까 봤었던 실린더 같이 움직이면서 좌우로 크게 움직여줍니다. 뭐 따로 걸리는 거 없이 크게 움직이고요. 고개를 드는 것도 숙이는 것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쪽으로 이중으로 관절이 들어가서 크게 움직여주고요. 어깨 은근 볼수록 매력적입니다. 앞으로 쭉 빠집니다. 프레임이 아래쪽에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쭉 빠져서 뒤쪽으로도 가동하고 앞쪽으로도 가동하고 크게 움직여주고요. 어깨 장갑이 위쪽이 가동하면서 이제 크게 어깨가 들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이제 뒤쪽에서 봤을 때 약간 날개뼈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옆으로 들어줄 때 어깨 장갑 따로 가동하면서 팔 안쪽이 크게 가동을 할 수가 있죠. 가동을 전부 활용하면 이렇게 크게 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깨 장갑 위아래로도 그냥 가동을 해주지만 어깨 장갑 아래쪽이 살짝 빠지면서 바깥쪽으로 가동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이 앞뒤로도 살짝 빼주면 크게 가동을 합니다. 앞뒤 둘 다 동일하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팔 움직일 때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어깨 장갑을 들 수가 있죠. 최근에는 보통 이제 메탈 빌드라든가 이런 피규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가동인데 PG에도 아주 잘 들어갔죠. 근데 이건 원래 구판 PG에도 존재했습니다. 다만 구판 PG는 어깨랑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그냥 해치 오픈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팔꿈치 이중 관절로 해서 큼지막하게 움직여줍니다. 살짝 슬라이드도 존재하는 게 보이죠? 살짝 슬라이드 하면서 이중 관절로 아주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손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볼관절 사용을 하는데 안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볼관절이 2개가 들어가 있다. 거기다 손목 자체적으로도 안쪽으로 꺾거나 바깥쪽으로 꺾을 수 있는 관절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손목도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리고 허리 회전하는 거는 이제 뭐 나쁘지 않게 움직여주는 정도. 이 정도면은 크게 움직이는 편이죠. 퍼스트 건담 치고는. 안에 코어 블록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슴 가동하는 거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지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숙여지기도 하는 가슴 가동을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었고, 아래쪽에 빨간색 부분을 잡고
옆으로 들어주면 옆구리가 가동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코팅 파츠와 애칭 스티커가 드러나면서 옆으로 기울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참 재밌어가지고 만지다 보면 제가 프레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허리가 좀 잘 빠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그래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가 유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움직이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딱 끼워놓고 상체만 잡았을 때는 문제 없어요. 안 떨어지거든요, 딱히. 근데 좀 움직여야지 하면은 빠지는 느낌이 있어요. 요거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프레임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주의하세요. 대신에 이 허리 아래쪽을 잡고 이렇게 움직일 때는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아래쪽을 잘 잡고 움직여주면 훨씬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음은 고관절입니다. 기본적으로 스쿼트 가동이 상당히 잘 되는 편이어서 다리 움직이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해서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편하게 들어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드는 것도 좀 한계가 확 보이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골반 기믹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 고관부의 위쪽과 골반의 뒤쪽을 잡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골반 기믹이 가동이 되죠. 프레임 때는 이미 한번 봤지만 이런 식으로 내부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들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0도보다 조금 더 가동되는 그런 골반을 볼 수가 있어요. 들어 올리는 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안쪽에 프레임 움직이는 게 정말 재밌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한 번씩은 또 만져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해서 쭉 크게 굽혀지게 됩니다. 이게 관절이 통짜 프레임에서 움직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통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른 뒤에 좀 강도를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굉장히 타이트하고요. 그리고 딱히 뭐 쓰러질 것 같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네요. 일단 처음에 만졌을 때 놀랐어요. 진짜 엄청 타이트하네?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발목! 회전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안쪽으로 꺾이는 관절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PG 치고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발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꺾는 형태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거기다가 뒤로 뻗을 때도 엄청나게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정강이랑 일자죠? 거기다가 발가락 가동을 하고 발바닥도 또 가동을 하면서 뒤쪽이 연동돼서 딸려 내려오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거나 할 때 크게 굽혀집니다. 이 프레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외장을 다 씌워도 이 정도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접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렇게 모든 가동을 활용을 해서 무릎 꿇기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허리가 숙여지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고관절에 추기동 기믹이 존재하니까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무릎 꿇기가 좀 더 자연스럽게 가능해졌다라는 건데, 일단은 무릎을 앞쪽으로 나오는 무릎이 완전히 굽혀지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포즈를 구판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구판은 굉장히 투박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포즈인데 아무래도 좀 더 뭐랄까 이 고관절이 좀 더 가동을 잘 해주다 보니까 뒤쪽으로 지지하는 다리가 더 자연스러워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구판도 이렇게 좀 해보면 좀 나아지긴 하는데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무릎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봤을 땐 확실히 언리쉬드가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거 볼 수 있죠. 특히나 이 가슴 숙여지는 게 좀 한몫한다고 보네요. 상체가 너무 뻣뻣하게 서 있는 느낌이었잖아요, 구판은. 그리고 아까 가동 볼 때는 못 봤던 매력이 이거네요. 무릎 굽혔을 때 실린더가 보이네요. 요게 또 한 매력 하는데요. 자, 다음은 전체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퍼스트 건담 본체, 코어 파이터, 그리고 아무로레이와 세이라마스의 60분의 1 피규어, 그리고 LED 유닛 하나 들어가고 발광 빔사벨, LED가 들어가는 빔사벨 하나 들어가고 그 LED들을 위한 이제 조인트가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주먹손 외에 세 종류의 손이 더 있습니다. 편손, 라이플손, 무장손, 그리고 빔 라이플에 쉴드에 빔사벨 파츠 들어가는데 빔 파츠는 어떻게 얘한테 들어갔던 거랑 똑같은 거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이쯤 되면 빔사벨 피지 거 좀 바꿔줄 때 되지 않았습니까? 바꿔주지. 그리고 각종 실들 총 4종류의 실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호일 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LED를 위한 빛 반사용 스티커들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들은 머리에 눈이랑 메인 카메라 부분, 센서 부분에 빨간색과 금색깔 스티커인데 LED를 비출 거면은 붙이면 막히겠죠? 안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플라스틱 스티커. 매뉴얼대로 다 붙여도 이만큼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는 것들은 편하게 그냥 원하는 데 붙여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두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스티커다 보니까 두께가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머리에 붙는 이제 스티커가 있지만 역시나 반짝이는 건 좋습니다. 반사광이나 이런 건 참 좋은데, 입체감도 좋고 좋은데, 역시 LED 쓸 거면 안 붙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부착을 할 때는 살짝 이렇게 좀 구부려서 이렇게 스티커가 좀 뜨게 한 다음에 붙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입체감 때문에 두께가 좀 있어서 그냥 붙이려면 일반적인 스티커 붙이듯이 붙이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트론 실 들어갑니다. 테트론 실도 몇 개씩 남아요. 이런 라인이라든가 코우션 몇 개라든가 이런 화이트 베이스의 마킹이 조금씩 남습니다. 원하는 데다가 더 붙여줘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력 중 하나인 애칭 스티커. 와, 지금 다 붙인 다음이라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장 상태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면, 여기가 뒷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투명한 필름을 벗겨내고, 원래 여기 다 붙어 있겠죠? 그리고 테두리 부분을 다 떼어냅니다. 이렇게 테두리를 다 떼어내고 이 초록색 면이 앞으로 오게끔 이렇게 대조해서 부착을 하면 됩니다. 매뉴얼에도 이 같은 설명이 나와 있어요. 매뉴얼 같은 경우는 기존의 PG는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리고 조립 매뉴얼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한 권으로 압축됐습니다. 앞에는 뭐 공식 CG, 뒤쪽도 공식 박스 아트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맨 앞장을 펼쳐보면 이제 PG 얼리쉬드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치 오픈된 공식 사진과 함께 각종 설명, 건담, 건프라 40년간의 뭐 역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써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페이즈 1부터 5까지의 설명들이 써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트 1 영상에서 봤던 페이즈 1부터 3까지의 프레임, 지금 보고 있는 페이즈 4, 그리고 다음에 볼 페이즈 5, 그리고 밑에는 페이즈 1부터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이런 정보들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각종 정보들, 뭐 이제 안쪽에 LED 유닛을 어떻게 활용을 했다라든가, 그리고 코어 파이터, 콕피트 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고, 무장들에 대한 설명, 요게 이제 보통 인스트럭션 매뉴얼 같은 데 들어가던 건데 이렇게 조립 매뉴얼과 합쳐졌죠. 그리고 매뉴얼 자체가 상당히 친절합니다. 런너 전개한 거 보면은 웬 점선들이 있어요. 이 점선대로 잘라두면은 머리, 몸통, 팔, 다리, 골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펼쳐보면, 자, 이런 식으로 페이즈 1, 2에는 어떤 런너가 쓰이고 페이즈 3에 어떤 런너, 4에 어떤 런너가 쓰인다라고 전부 다 여기다가 상세하게 런너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잘 보면 옆에 헤드, 체스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 웨이스트 이런 식으로 실제 런너에도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어요. 실제 런너에도 이렇게 몸통이다, 다리다, 아니면 쉴드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매뉴얼에 있는 대로 이렇게 런너를 분류해두면은 조립의 편의성이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뉴얼을 여길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넘기다 보면 왜 쓰레기통 아이콘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잘 따라왔다 그러면은 여기서 C3번 런너는 다 썼기 때문에 버리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런너별로 이런 식으로 여기 MSF 2번 런너는 다 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 하나씩 나옵니다. 이런 쓰레기통 아이콘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조립하면 훨씬 편하겠죠. 내가 뭘 안 썼나? 하는 것들이 없겠죠 이러면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칭 스티커에 대한 설명도 같이 나와 있죠. 애칭 스티커 어디 걸 사용하세요 라든가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부위 조립 들어가기 전에 런너를 한 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전개도까지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편의성을 봐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한 애칭 스티커에 대한 설명도 이제 런너 전개도에 밑에 있습니다. 투명 필름지를 벗겨내고 플레이트에 테두리 벗겨내고 그리고 초록색이 앞에 오게 해서 숫자 대조해 가면서 이제 부착하세요. 그리고 보관할 때는 투명 시트를 부착해서 보관을 해주세요. 먼지 붙으면 안 됩니다. 접착력이 떨어져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조립을 다 하고 나면 뒤쪽에도 이제 간단한 소개 같은 게 나와 있죠. 이제 다 완성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광경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뒤쪽에 액션 포즈라든가 프레임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킹을 어떻게 하세요? 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한 권에 많은 정보를 때려 박았어요. 자, 그럼 다른 부속품들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60분의 1 아무로레이와 세이라마스의 피규어입니다. 조형 참 잘했다 느껴지더라고요. 특히나 아무로레이는 무슨 진짜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빼다 박은 느낌처럼 상당히 굴곡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 참 잘 재현했고, 세이라마스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참 진짜 조형 잘한다 싶네요. 특히나 이 뒷모습에서 감탄을 금치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 이 등 근육 보이세요? 아무로레이 등 울그락불그락한 거, 요런 것도 조형을 해놨더라고요. 대단하다 싶었어요. 세이라마스도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각종 손들, 이거는 무장손입니다. 예, 무장손도 안쪽에 코팅 파츠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디마디마다 또 이렇게 빛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무장용 조인트 들어가 있고, 양손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라이플손 마찬가지로 이제 코팅 파츠 사용하는 고정손입니다. 그래서 마디마디 코팅이 드러나는 게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편손이 진짜 이쁜데, 이게 이 코팅이 이 편손을 위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은 마디마디 드러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안쪽도 못지않게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안쪽도 잘 보면은 다 마디마디마다 코팅이 드러나죠. 근데 이제 접합선이 아무래도 신경 쓰여요. 특히나 편손에서 그냥 손가락 중간에 너무 대놓고 접합선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약간 층지긴 했거든요. 약간 층이 지긴 했어도 그래도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코어 파이터, 여기에다가 아까 봤었던 피규어들을 옆에다 두면 더 좋겠죠. 사이즈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코어 파이터 디테일도 꽤 좋은 편입니다. 역시 테트론실을 활용을 한 마킹들이 군데군데 보이죠? 이 덕트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클리어 파츠를 활용을 한 디테일도 눈에 띄고요. 그리고 당연히 콕피트의 해치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를 살짝 들여다볼 수 있기도 하죠. 그리고 잘 보면 여기도 플라스틱 스티커가 들어가서 좌적, 우녹 그대로 또 재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얀 색깔 부품에다가 회색깔로 미사일 부분에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미사일이 빨간색으로 또 내부 분할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좌우 전부 다 이렇게 해치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개도 날개지만 이 뒤쪽에 내부 버니어 내부 디테일이 참 좋더라고요. 야, 진짜 멋집니다 이거는. 그리고 날개 위랑 아래쪽이랑 해서 다 마킹이 들어가요.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다 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이거 진짜 좋았어요. 랜딩 기어가 이게 탈착이 아니라 가동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특히나 이제 구판 PG랑 비교했을 때 유독 이제 두드러지는데, 사이즈 차이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앞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구판 PG의 코어 파이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얼리시드 건데, 사이즈 차이가 나도 이 정도로 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PG랑 MG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청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세워서 보면 더 심해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사이즈 차이가 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랜딩 기어 같은 경우도 구판은 코팅 파츠를 활용한 것까진 좋았지만 탈착식이었죠.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탈착식이었는데, 방금 봤던 것처럼 이제 얼리시드는 수납형이다. 그 부분은 정말 놀랐습니다. 코어 파이터 바닥 쪽 디테일도 꽤나 좋은 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쪽에 디테일들 상당히 괜찮았고요. 당연히 날개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접고 콕피트 부분을 회전시켜 주면서 밀어 넣으면서 접어주면서 날개 뒤쪽이 접히면서 코어 블록으로 이렇게 코어 파이터가 변형을 하죠. 당연히 이 상태에서 몸 안에 있는 걸 바꿔줄 수 있겠죠. 코어 블록을 떼어내고 코어 파이터를 장착을 하고 그 위에 몸통. 자, 코어 블록이랑 동일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지고요. 해치 오픈, 가운데 해치 오픈 해주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몸체로 오픈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콕피트가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뭐 적절한 선에서 딱 잘 끊었네요. 근데 코어 블록 상태로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코어 블록 상태로 해치 오픈을 했을 때 훨씬 더 자연스럽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아무로레이가 그대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몸통을 해서 앞부분만 열더라도 아무로레이가 그대로 내부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빔 라이플. 빔 라이플도 코팅 파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화려한 걸 볼 수 있죠. 금색 코팅 부품이 좀 보이고 은색으로 코팅된 부분도 보이고 안쪽에 잘 보면 이 라이플의 배럴 안쪽에도 금색으로 코팅된 부품을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외장도 잘 보면 투톤으로 또 분할을 해놨습니다. 회색과 검은색으로 상당히 화려하죠. 거기다가 센서 부분에도 안쪽에 코팅 파츠 위에다가 클리어 파츠, 클리어 옐로 파츠를 써서 입체감이라든가 빛을 반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잘 보면은 조인트거든요. 이게 조인트인데 수납용 조인트가 코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포인트로 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서브 그립이 가동하는 건 당연할 거고 센서가 좌우로 꺾이는 것도 당연할 거고 근데 센서 부분이 회전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목 자체가 움직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얘는 트리거 부분이 가동을 합니다. 여기 옆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 이 레버를 움직여주면 이런 식으로 트리거 부분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런 연출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의외였어요. 자 그럼 수납은 간단합니다. 수납 조인트를 펴주고 허리가 참 재밌었는데 여기 회색깔 부품 있죠? 요거를 좌우로 돌려줍니다. 돌리면 안쪽에서 이렇게 조인트가 드러나게 되고 여기다가 수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손쉽게 허리에다가 수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플 수납 자체는 여기뿐만 아니라 쉴드 내부에도 할 수 있어요. 쉴드에도 이렇게 하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착 하고 장착을 해주면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되죠. 이것도 MG에서도 되던 부분인데 PG에서도 깔끔하게 해주네요. 손에 쥘 때는 이 라이플 손을 활용하면 됩니다. 안쪽에 조인트도 있어서 손바닥에 완벽하게 밀착을 시켜서 고정을 하더라고요. 장착 후엔 흔들어봐도 딱히 흔들리는 거 없이 아주 안정감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쉴드! 따단! 쉴드에도 이렇게 테트론 실을 이용을 해서 마킹들을 해주게 되는데 생각보다 몸통이 굉장히 화려했잖아요. 본체가 엄청 화려했고 라이플도 화려했고 그런데 쉴드는 오히려 그에 비해서 좀 심플해 보이는 느낌이 있죠. 약간의 이런 패널 라인이라든가 안쪽에 프레임이 살짝씩 드러나는 부분들이 보이긴 해도 아무래도 이 중간 부분에 너무 심심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테두리 부분 여기는 회색이고 여기는 화이트입니다. 투톤으로 분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내부입니다. 안쪽에 와 프레임 장난 아닙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구판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구판은 정말 기본에 충실한 형태고 내부도 심플했는데 안쪽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당연하지만 여기 손잡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팔뚝에 고정하는 조인트 프레임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은 이렇게 건너편을 볼 수 있는 창도 있고 당연히 닫을 수도 있고요. 레버를 활용을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됩니다. 바깥쪽에도 디테일이 있고 안쪽에도 이렇게 옆으로 쭉쭉쭉 가 있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팔에 고정하는 거는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위아래로 가동을 해서 위치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볼 관절이 살짝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조인트가 굉장히 많아서 관절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접을 수도 있고요. 아예. 그치만 역시 최고는 이거 아닐까 싶어요. 자석. 여기 자석이거든요. 네오디움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는 통짜 파츠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팔뚝에 보면은 슬라이드하는 외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좌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임에서 설명했지만 얘는 쇠로 되어 있는 금속 파츠고요. 여기다가 착 하고 이렇게 달라붙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기분 좋아요. 진짜 착 하고 달라붙는 이 느낌. 그래서 그냥 손잡이 따로 이렇게 안 잡아도 쉴드 자체 고정은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쉴드가 무겁다 보니까 살짝 처지는 건 있어도 크게 흔들지 않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편하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리고 조인트를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옮겨주면 백팩에도 수납이 됩니다. 여기 동그란 조인트가 하나 이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백팩도 그냥은 조인트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해치를 열어서 안쪽에서 프레임을 돌려서 따단 이렇게 하면은 조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 간단하게 실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요 진짜 조인트 수납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빔사벨, 이 백팩 부분에 빔사벨이고 당연히 그냥 빔 파츠 활용을 해서 끼워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간단하게 완성을 할 수 있고요. 무장손을 활용을 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여기 조인트가 있어요. 잘 보면 여기 돌기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빔사벨엔 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돌기를 맞춰서 손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좌우로 흔들었을 때 좀 흔들리는가 싶더니 그래도 고정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악력도 상당히 좋아서 이게 벌어질 것 같지는 않네요. 참고로 코어 파이터 자체적으로 액션 베이스 조인트가 있습니다. 요상한 클리어 파츠인데 이걸 뒤쪽에 있는 빈 공간에 끼워 넣어서 3mm 조인트로 일반적인 액션 베이스에 전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완전 무장 상태의 PG 얼리쉬드 완성입니다. 쉴드도 잘 들고 있고 라이플도 잘 들고 있고 관절도 짱짱하고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도가 높네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가벼운 액션 포즈 몇 개만 취해보도록 합시다. 퍼스트 건담 대표 포즈 몇 개 한번 해보죠. 대표 포즈 중 하나인 빔라이플 액션입니다. 접지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발목이 헐거운 것도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포즈네요. 일단 접지가 잘 된다는 게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정조준하면서 저격하는 액션 인데 아무래도 PG 전용 액션 베이스가 따로 있거나 한 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받쳐줄 게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런 액션 취하려면. 자, 이번엔 빔사벨 액션. 개인적으로 이렇게 쉴드로 앞을 막으면서 이런 포즈를 취하는 걸 좋아하는데 만족스럽게 포즈가 나오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PG다 보니까 쉴드가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자석이 잘 버텨주긴 합니다. 안 떨어지고 잘 들고 있네요. 다음은 퍼스트 건담의 대표 포즈 중 하나죠. 무릎 꿇고 빔사벨 휘두르는 그 착지했을 때의 그 모습 한번 재현해봤습니다. 이 무릎 꿇는 것도 무릎 꿇는 거지만 이 어깨 액션이 유독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자, 다음은 LED. 이 PG 얼리쉬드에는 LED 유닛이 총 2개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빔사벨용 LED, 또 하나는 몸통에 들어가는 LED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몸통에 들어가는 LED는 LED가 나오는 곳이 2곳인데 원래 이거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울트라맨에 들어가던 LED 유닛인데 그걸 검은색으로 사출했더라고요. 배터리는 LR41 2개를 사용을 하는데 안 들어있습니다. 사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위치로 기동을 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한 번 눌렀을 때 청색으로 점등하고 위, 앞 전부 다 소등된 뒤에 황색으로 점등이 됩니다. 살짝 깜빡 하면서 이렇게 점등이 될 거예요. 한 번씩 살짝 이렇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깜빡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면은 위아래 전부 다 핑크색으로 점등을 하게 되고요. 소등된 다음에 앞에는 적색, 위에는 황색으로 깜빡 하면서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눌러주면 가슴 부분은 요게 이제 적색으로 빠르게 깜빡 하고요. 위에는 황색이랑 핑크색이랑 번갈아 가면서 점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눌러주면 위에는 황색으로 깜빡 하고요. 그리고 흉부는 녹색, 청록색, 청색 순으로 반복되면서 점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누르면 1번으로 돌아간다고 해요. 처음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꺼지고요. 그리고 1분 동안 켜놔도 자동으로 꺼진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들어갈 때는 딱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들어갑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가 머리, 가슴입니다. 잘 보면 몸통 안쪽에 클리어 파츠가 있어서 여길 통해서 덕트 쪽으로 흉부 방열핀 쪽으로 여길로 빛이 새어 나오게 되고요. 목 부분도 분해해보면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길 통해서 빛이 올라오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백팩을 빼낸 뒤에 날개뼈를 오픈한 뒤에 등에 있는 프레임을 제거하면은 목 부분을 뺄 수가 있어요.
LED 유닛을 이제 머리가 될 부분이 머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장착을 합니다. 고정을 하고 다시 재조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럼 LED 유닛을 몸에 넣은 뒤에는 어떻게 동작을 시키느냐? 이거는 안쪽에 콕피트를 살짝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준 다음에 살짝 당겼다 놓으면 켜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내부를 보면 콕피트 쪽이랑 여기 안쪽에 클리어 파츠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연동해서 안쪽에 핀을 작동을 시켜요. 콕피트를 당기면 올라왔다가 다시 넣으면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안쪽에 스위치를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직접 작동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살짝 가슴을 들어서 콕피트를 잡고 당겼다 넣어주면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가슴이랑 눈이 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방열핀 부분에 이 발광이 생각보다 괜찮네요. 의외로 까빡까빡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걸 한 번 더 살짝 당겼다 놓으면은 핑크색으로 들어왔다가 눈은 황색으로 되고 적색이 돼서 전멸하는 형태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번엔 빨간색으로 빨리빨리 깜빡깜빡깜빡 하나요. 자, 그럼 네 번째 녹색에서 청록색에서 청색으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점등이 되네요.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오호. 근데 이게 생각보다 스위치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살짝 좀 움직여주면은 금방 꺼져요. 생각보다 스위치 쪽이 예민하다. 그러니까 살짝만 움직여도 됩니다. 그쵸? 이게 콕피트를 빼고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거든요. 살짝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몸으로 돌릴 때 예민해져서 꺼져요. 그쵸? 그러니까 윗부분을 살짝 잡고 잠깐만 움직여줘도 켜진다. 자, 그리고 꾹 누르고 있으면은 알아서 꺼지기도 하지만 1분 동안 방치해도 자동으로 꺼진다고 해요. 자, 다음은 빔사벨입니다. 빠밤. 빔사벨은 아예 대놓고 여기 ON이라고 써있죠. 안쪽에 낚시할 때 쓰는 찌용 배터리가 들어가요. 예전에 제타 건담 때도 쓰이던 그런 형태인데 사용되는 배터리가 BR435네요. BR435. 이게 완성 형태로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배터리 잡고 그냥 안으로 넣고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손잡이 끝부분을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매뉴얼 상에서는 이 핀을 이용해서 돌려주면 편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위치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LED가 붉은 색깔의 LED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제 빔사벨 파츠를 끼워 보도록 하죠. 자, 빔사벨을 끼우고 LED 온! 오, 생각보다 붉은색이 나쁘지 않은데요? 의외로 괜찮네요? 껐을 때는 되게 일반적인 느낌인데 확실히 켜고 나니까 느낌이 확 오네요. 오, 분위기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게 빔사벨만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빔사벨을 백팩에 있는 일반 빔사벨을 하나 빼고 이제 점등하는 LED 빔사벨로 바꾼 다음에 여기도 스위치를 켜면 빰! 버니어에 빛이 들어옵니다. 광량이 그렇게 굉장히 센 건 아닌데 이 내부 구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안쪽에 클리어 파츠가 타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좀 분해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프레임을 열어보면 안쪽에 좌우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 교차되어서 버니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빔사벨에 LED를 켜면 이 클리어 파츠를 타고 버니어 쪽으로 빛이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백팩 자체에 LED를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백팩 디자인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아이디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클리어 파츠를 통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빛이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왕이면 양쪽 다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자체가 또 이제 돋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 이대로 꺼버리면 안 들어왔다가 켜면 느낌이 확 다르긴 하네요. 그래도 참고로 구판 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LED 들어오는 거 요게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자, 그럼 페이지 4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봤고요. 페이지 5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전신의 해치 오픈. 자, 그럼 부위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머리는 옆에 있는 회색깔 부품 여기가 해치입니다 해서 열어주면 안쪽에
코팅 파츠가 드러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머리 위쪽 정수리 부분도 오픈하면 코팅 파츠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는 총 3군데 이렇게 오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몸통은 콕피트 부분이 앞으로 쭉 빠지고 그 위가 해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콕피트 해치 쪽도 열어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아예 빼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돋보이는 가슴이 되겠죠. 그리고 가슴의 윗부분의 패널 여기가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몸통의 앞쪽은 끝이 납니다. 좀 더 벌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해치 오픈 끝이고 백팩 쪽 백팩은 중간 부분이 이렇게 좌우로 열리고요. 열리고 위에 부분도 해치가 올라가면 안쪽에 프레임이 드러나는 형태가 완성이 되죠. 어깨 쪽은 이제 앞부분 가동되는 부분을 이렇게 위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팔뚝의 앞쪽 해치, 여기 색깔이 다른 부분은 그냥 다 열린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에도 해치는 이미 열었구나. 예, 뒤쪽은 이렇게 열면 되고 팔의 안쪽에도 해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안쪽을 열어줍니다. 안쪽에 프레임이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골반 부분 빨간색 부품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제 대기권 돌입할 때 나오던 건데 그리고 스커트의 노란색 부분이 안쪽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스커트 바깥쪽의 흰색 부품을 살짝 슬라이드로 빼서 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고관 부분도 이렇게 가운데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여기는 흰색 외장이 밑으로 슬라이드. 뒤쪽은 앞이랑 똑같습니다. 정면이랑. 그리고 다리 쪽 허벅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면 역시나 안쪽에 프레임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뒤쪽은 약간 헐거운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버리네요. 앞부분 이렇게 또 코팅된 프레임 드러나고요. 무릎 위 아래 해치가 있고 종아리도 좌우로 해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종아리의 뒤쪽 해치가 하나 있어서 열 수 있고 정강이 쪽 살짝 앞으로 슬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면 해치가 오픈이 되고 앵클 가드 좌우로 전개가 되고 발가락 부분 위로 올릴 수 있어요. 굉장히 여기저기 전개가 많이 되죠? 화면상으로 오른쪽만 전개를 끝내봤습니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좌우가 확연하게 달라 보이는 느낌. 역시 해치 오픈이 됐고 안 됐고의 차이가 이게 전시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네요. 자, 페이지 5의 완성! 전신 해치 오픈! 역시 해치 오픈! 했을 때 매력이 어마어마하네요. 특히나 이 하체 쪽의 매력이 굉장히 큽니다. 무릎에 드러나 있는 저런 프레임이라든가 허벅지 살짝 열려있는 저런 부분이라든가 스커트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스커트도 장난 아닌데요. 몸통 쪽이야 가슴 위에가 열리는 건 약간 국룰 같은 느낌? 예전 구판도 저기는 열렸었거든요. 와 진짜 대박. 특히나 이 구판 같은 경우도 은근히 이 뒷모습 신경 써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특히나 다리 쪽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준 것 같더라고요. 허벅지 뒤쪽도 해치가 열리지, 종아리 크게 열려서 이제 뭐 뒤에서도 보이고, 특히나 저 이제 발목 위쪽 열린 부분이 상당히 저는 취향이네요. 자, 이렇게 구판이랑 같이 해치 오픈을 해놨는데 둘의 매력이 다르다 보니까 보이는 것도 달라요. 일단 하체 쪽이 유독 얼리시드가 더 돋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요. 정강이도 열려서 그런가 유독 많이 뭔가 뻗어나온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팔 쪽도 보면은 이게 얼리시드가 더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의외로 PG 구판 같은 경우는 이 팔 뒤쪽도 열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뒤쪽도 은근 매력이 큽니다. 백팩도 아예 엄청 들려버리고 막 굉장히 크기 때문에 둘의 매력이 좀 다르긴 하다. 구판은 구판대로의 매력이, 그리고 얼리시드는 얼리시드의 매력이 따로 있다 느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PG 얼리시드 RX782 건담의 리뷰를 마쳐보겠습니다. 일단은 확실히 매력이 크다. 가격에 비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조립만도 굉장히 수월수월하게 조립을 할 수 있어서 조립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나 PG에 아직 입문 못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을 할 만할 것 같아요. 특히나 LED 기믹도 상당히 좋았어요. 1분이 지나서 꺼졌네요. 살짝 다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뷰 맞춰보도록 하고요. 진짜 기대작이었던 것만큼 굉장히 많은 걸 담아놨고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고 많이 즐길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말 뭐랄까 그동안의 집대성 같은 느낌이 크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조립의 피로감도 덜하고 디테일은 좋고 프레임 재미있고 외장 씌웠을 때 재미있고 부속품 은근히 풍성하고 LED도 이것저것 넣어주고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생활 되세요. 제롱이었어요.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버브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얼리쉬드 그동안의 기술을 이것저것 시도를 해본 것들을 집약시켜 놓은 엄청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퍼스트 건담에 정말 다양한 걸 시도할 수 있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은 그런 시간이기도 했어요. 정말 강추. PG 좋아하신다면 더더욱 강추. 나도 이제 좀 PG 만들어보고 싶다. PG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강추입니다. 조립 편의성, 매뉴얼의 편의성, 그리고 프레임 보는 재미도 있고 외장 보는 재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재미있는 프라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점수를 줄 필요가 있긴 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전체 10점 줄까 합니다. 솔직히 외장 외형부터 해서 10% 포션, 외부에서 볼 수 있는 디테일, 내부 프레임의 디테일 굉장히 다 볼만했어요. 전체적으로 해치 오픈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았고 옛날에는 야 저런 거를 내가 만져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를 이걸 그냥 완성만 조립만 하면 즐겨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동 같은 경우도 PG의 덩치 치고는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과거에 이제 구판 퍼스트라든가 다른 걸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굉장히 잘 움직이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만족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장 같은 경우도 당연히 10점 받을만 했던 게 일단 쉴드, 자석을 채용했다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쉴드가 무거워요. 그래서 구판 같은 경우는 조인트가 굉장히 튼튼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자석으로 튼튼하게 해결을 봤다는 것도 좋았고 라이플의 디테일, 코팅 파츠 쓰인 부분이라든가 클리어 파츠로 또 대체된 부분이라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센서 부분 안쪽에 코팅 파츠를 끼우고 겉에다가 이제 클리어 파츠를 씌우는 방식 그 부분 특히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빔사벨 같은 경우도 이제 LED가 나오는 빔사벨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도 백팩에 LED를 켤 수 있다라는 점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믹 부분도 딱히 나무랄 만한 게 없었어요. 사실 페이즈 1부터 3까지 프레임을 단계별로 즐겨볼 수 있다는 것도 좋긴 했지만 전신 해치 오픈이라는 게 굉장히 컸거든요. 과거에도 해치 오픈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고 이 정도 보려면은 보통 이제 장례로 이제 잡지 같은 데 실리는 걸로 봤었단 말이죠. 그거를 그냥 조립만 하면 완성할 수 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가성비 부분에서도 솔직히 가성비 쪽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약간씩 이제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의 PG들은 전부 다 마디마디 움직이는 전지 가동 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얼리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교체용 손으로 고정 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래도 전지 가동 손이 들어있으면은 정말 더 좋았겠지만 저는 손가락 마디마디 보이는 이 코팅 파츠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성비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립 난이도라든가 구성되어 있는 부품의 이런 배치라든가 정말 신경을 많이 쓴 부분들이 많이 보였다. 근데 금액이 이 정도다?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관절대도 튼튼하고 전체적으로 밸런스도 잘 잡혔습니다. 특히 과거 PG 같은 경우는 프레임은 정말 멋있는데 외장은 좀 심심한 그런 느낌이었고 요즘 나오는 PG는 프레임은 좀 심심한데 외장은 상당히 볼만한 그런 형태인데 이거는 둘 다 잡은 격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PG 얼리시드 건담의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PG 얼리시드 만들어 보셨던 분들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재룡이었어요. 가볼게요. 안녕! 버브싱!